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섹터와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 FOMC에 대해서 경계감이 조금 풀려가면서 전략 후강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략 후강 나오면 좋겠지만은 뭐 그럴 가능성은 뭐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12월 달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원래는 1월 달도 금리 인하 관점이 나와줘야 시장은 또 환호할 텐데 지금 4월 달 금리 인하로 점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몇 번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일주일 전에 4까지 빠졌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매파적 금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아직까지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매파적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결정나잖아요. 내일 새벽 결정이 나고 나서 뭐 파월의 이제 인터뷰가 나올 것이고 이 점도표에 따라서 내년 금리 전망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약간의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뭐 큰 충격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충격 이후에 다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오늘 뭐 전략 후강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일 새벽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는 거죠. 확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새벽 이후부터는 좀 환율에 있어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 좀 보면서 약간은 좀 기대를 좀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FOMC 회의가 좀 진행된 이후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오늘도 오랜만에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AI 낙수 효과로 반도체 장비주에까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장비 종목도 올라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하이닉스가 이번 주 급등을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이 미국의 ADR 상장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제 공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없지만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보도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주간자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자사주가 미국 ADR 상장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가 되는 건데 오. 우리가 메모리가 지금 마이크론과 시장 점유율 봤을 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마이크론은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시가총액하고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이닉스가 네. 조금 더 많은 상황이죠. 시장 점유율이 훨씬 많은데. 근데 사실 그 사업 구조로 봤을 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받고 있는 게 큰데 이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됐을 때 이제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의 ADR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하이닉스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디램 관련된 이 장비주까지 같이 올라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반도체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제 조정이 좀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까지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포트에 담아왔던 종목들도 얼마나 올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요즘 네. 비만이야 정말 뜨겁죠. 앞서 11월 17일에 매수한 이후에 12%가 올랐는데 지금 보면 어제 이가 앞서 올라갔던 웨이브라이프 사이언스와 비슷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브라이프 사이언스가 어제 150% 급등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15%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약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웨이브라이프 사이언스의 네. 주가를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5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1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근육량이 증가하는 비만 치료 효과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일동제약도 그와 비슷한 데이터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 관심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고점 돌파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정고점 돌파 과정에서 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돌파 과정에서 뭐 절반 정도는 좀뭐 수익 관점 보시되 나머지는 좀 크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 반절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ADR이 바로 미국의 국가의 기업이 현재 은행에다가 실제 주식을 보관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아주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 가능한 거고 사실 우리 시장도 이제 1월 2일부터 외국인을 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은 외국인 계좌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 1월 2일부터는 외국인 계좌가 그 현지 계좌로 우리 주식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뭐 해외 주식 살려면은 뭐 엔비디아, 애플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자기 계좌에서.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사실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스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이 ADR 상장으로만 하더라도 이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연말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그 AI 버블 때문에 약간의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정 구간이 끝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한 7, 80만 원까지는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잡아보면서 다음 종목 리뷰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원익 IPS인데 이건 역시 또 이제 디램값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보면 이제 HBM과 디램이 있는데 사실 이 AI에서는 HBM이 다였죠. 근데 계속 강조했다시피 지금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디램과 랜드가 무조건 필요해진 거고 그래서 디램 값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BM의 이익률이 60에서 70%였던 건데 디램은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디램 값이 최근에 막 2배씩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디램의 이익률이 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70%요? 그렇죠. 이 얘기는 1,000원에 팔면 700원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램의 이익률이 나오다 보니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고민인 게 원래는 HBM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디램 값이 급등하고 있으니까는 이 디램도 증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램 쪽 장비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게 이 원익 IPS하고 유진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결국 디램값 급등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쵸. 2, 3년은 지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매수 구간을 보셔도 좋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원익 IPS도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섹터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섹터 바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 또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12월 달은 기승전 바이오. 네.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면 기승전 비만 치료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살 빼는 약이 판을 흔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삼성 KPMG에서 이제 26년도 국내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또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GLP-1 이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20% 나오면서 지금 전체 처방 의약품과 대비했을 때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3배 이상 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 의약품보다도 비만 치료제 성장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번 연도만 100조 원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30년도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300조까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큰데 5년 뒤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만이 지금 질병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WHO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비만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마운자로 같은 이 GLP-1 계열의 한 가지 치료제만으로도 약 91조 원 나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 10조만 넘어가도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이 91조면은 거의 뭐 슈퍼 블록버스터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최근에 이제 이 메세라라는 비만 치료제 기업을 인수하면서 정말 그 빅파마의 돈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봤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에 있는 비만약 라이센스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복성제약 자회사인 야오파마의 이 GLP-1 수용체의 물질을 인수하면서 이 야오파마가 이제 지금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상의 진행이 딱 끝나고 나면은 화이자가 이제 어떤 독점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화이자가 진행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인수에만 지금 그 원화로 2천억 정도가 계약금 들어갔고
마일스톤 다 합하게 되면은 약 2조 8천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세라 같은 경우도 수조 원대를 주면서 인수했던 건데 화이자가 지금 중국에 있는 이 비만 치료제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정말 이 빅파마의 관심이 엄청 큰 곳이 비만 치료제라는 걸 느끼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가 어제 150% 급등했던 거고 오늘 아침에 15%또 급등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재료가 나와서 급등 나오면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 이 웨이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 약점이 살은 잘 빠지는데 근육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약점이었던 건데 지금 근육량 증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 근육량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온 비만 치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일동제약도 그렇고 맞아요. 뭐 한미약품, 올리스 같은 종목들이 어떤 체지방 감소와 함께 근육량까지 같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집중될 게 또 비만 치료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이 GLP-1 계열에 관련된 내용이 막 추가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도 비만약 관련해서 많이 담아왔고 수익률을 내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곳인지 오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네요. 네.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 안약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줄 알았더니 비만약까지도 뛰어들었나요? 그렇죠. 일단 지금의 캐시카우는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이 아일리아라는 황반변성 치료제가 연간 12조가 팔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고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복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가장 먼저 만들어 진출했기 때문에 사실 12조 원에서 그의 절반에 가는 시점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꽤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첫 번째 만든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퍼스트밀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리아에 대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서 이제 입주 다지고 있고 여기서 매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만 본다면은 이미 유럽의 14개 국가하고 일본, 캐나다 계약 다 됐고요. 미국까지 판매 시작됐고 서유럽 14개 국까지 계약 이미 완료가 되면서 이 아일리아 퍼스트 밀러로서 실제로 이제 이쪽에서 매출은 크게 증가할 거로 보여지는 건데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이 GLP-1 계열의 경구용 치료 임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되고 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지금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과 그 중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서는 이 물질 특허가 26년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삼천당자 입장에서는 물질 특허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제형을 바꿔서 미국을 제외한 데서 판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GLP-1 계열의 경구용 치료제 바이오시밀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에스페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1월 12일 날 이 IR을 통해서 이 기업들 이 기관 투자자들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부 보도를 봤더니 어제 이미 비공개 IR 했던 기사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1월 12일 날 지금 이 GLP-1 계열의 경구용 치료제 임상 계획과 지금 이제 기술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이런 거 공개한다고 하니까는 아마 그런 기대감에 삼천당제약은 아일리아도 있습니다만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청단제약도 이렇게 또 비만 치료제에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또 4, 5% 정도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과거에 올랐던 것은 이제 GLP-1 비만 치료제와 상관없이 아일리아로 올랐던 거고 지금 올라가는 게 이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는 기대감 때 올라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크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근해서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아이아는 1월 12일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기대감은 계속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삼천단제약도 목표가 손절가 하단 전략 참고해 주시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또 수요일이라서 4시에 무료 방송이 있죠? 네,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내일 FOMC를 앞두고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결국 FOMC가 끝나고 나면 올라갈 종목들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하고 바이오, 여기에 로봇까지 종목 정리 한번 해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